예, 안녕하십니까. 추운데 앞 시간에 그 경작 3순환이 좀 늦게 끝나서 밖에 여러분들 기다리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시험을 이번에 꼭 통과해야 되는 학생들이라서 여러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순환 OT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학원에 들어와서 이제 적응하는 단계이고 앞으로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다음 수업 시간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한 20분 이렇게 걸릴 겁니다. 선생님들한테 조금 이제 늦게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마음 급하게 먹지 않고 이 내용을 잘 전달받아서 앞으로 계획 세우는 데 참고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경험치가 전혀 없는 상태죠. 그래서 학원에서 조언을 드리는 대로 이렇게 여러분 수험 계획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안전하고 또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여러분 선배들은 이제 합격으로 우리가 인도한 바가 있어서 어떤 위험성이 이제 돋쳐 있는지, 또 어떤 길이 안전한 길이고 지름길인지 이런 부분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 잘 오시고, 혹시 공부하시다 보면은 본인의 계획을 이제 개성을 살려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방향은 이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학원이 요구하는 대로 또는 권유하는 대로 여러분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일단 두 번째 장을 보겠습니다. 1차 시험 후 계획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1번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몇 가지 계획입니다. 해야 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원래 1차가 되게 어려웠죠. 역대급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원래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준비한 그 기간으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향을 발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맞은 점수에 대해서 높고 낮음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학원 계획에 따라서 학원이 원하는 시기에 하시면 되고, 1번을 보십시오. 잘못하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부터 1차를 조금씩 하겠다, 이 계획은 가장 나쁩니다.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1번에 보시면은 2022년에 1차를 합격할 수는 있지만은 2차는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무조건 불합격하면은 2023년에 또 1, 2차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3년을 무조건 공부하게 됩니다. 이 길은 가시면 안 되고, 또 지금부터 1차를 조금씩 한다고 해서 1차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절대 높아지지 않으니까 지금 원래는 1차는 참 뜨거운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서 얻은 좋은 성과가 있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얻은 성과가 본인은 이제 기대 내지는 노력에 미흡하다 이렇게 하면은 준비를 더 철저히 필요한 시기에 내가 하겠다. 또 그 방침은 학원은 이제 진행 계획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절대로 1차를 지금부터 하면 안 되고, 2번을 더 보시면은 2번이 같은 얘기입니다. 학원 일정과 무관하게 1차를 하겠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을 보십시오. 2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행되는 과목만 공부하는 겁니다. 즉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뒤에 가서 선행학습에 대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행정법을 했다, 공부를 했다, 내일도 행정법만 한다 이렇게 하면 공부량이 너무 줄어들게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과목을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뒤에서 얘기할 테니까 일단은 주의할 부분을 보시고, 또는 반대로 4번에 보시면 급한 마음에 동시에 여러 과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이제 반대쪽으로 나쁜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두 과목 정도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세 과목을 한다, 네 과목을 한다, 이 부분은 고등학교식 공부지 고시를 위한 공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학원이 요구하는 바대로 두 과목을 좀 밀도 있게 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 왜 이제 동시에 여러 과목을 하는가 하면은 잊어버리면 어떡하나요? 이런 걱정을 해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어떡하나요? 이런 부분인데, 고시는 잊어버리는 걸 두려워하는 부분이 아니고 하는 과목, 깊이를 다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한 과목씩 하는 거예요. 깊이 이렇게 들어가라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회복을 빨리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법을 한 20일에 걸쳐서 한번 본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해서 볼 거예요. 15일에 보게 될 것이고, 그 훈련이 또 끝나면은 10일에 볼 것이고, 그 다음 일주일에 볼 것이고, 시험 전날은 하루에 보는 훈련입니다. 회복하는 훈련이지 이게 잊어버리는 부분을 두려워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부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그건 시험 직전입니다. 지금 삼순환 학생들. 이 학생들의 수준은 합격선 위에서 지식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은 잊어버리고 뭐가 없어요. 잊어버리고 뭐고. 가진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잊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컨대 행정법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행정법에 대해서 공부는 했지만은 경제학 가면 많이 소실됩니다. 소실돼도 괜찮아요. 경제학을 깊이 한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봅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인강에 대한 수강 없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린다. 이 부분도 선행학습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좋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는 강의 의존도를 낮추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든 것이 많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학원이 제공하는 강의를 들어서 많은 지식을 빨리 채워넣어야 돼요. 채워넣은 다음에 자력이 생기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들이 지금 이제 우리 OT 하기 전에 삼순환 학생들이 나갔는데 우리 학생들이 아마 절반 정도 참여했을 겁니다. 절반은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모의고사만 보고 스파르탁스칸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학생들이 모의고사 훈련은 필요하지만은 이미 삼순환 정도 지식은 이미 다 습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학생들은 모의고사 보고 나머지 시간을 자기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이 되면은 본인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고 공부하는 초기에는 강의를 많이 들어야 돼요. 이걸 잘못하게 되면은 공부하는 초기에 본인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허겁지겁 이렇게 여유있게 하다가 허겁지겁이 아니라 시험이 다가오면은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때 강의를 허겁지겁 듣게 됩니다. 다불합격이 다불합격. 다불합격이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강의를 많이 들어서 빨리빨리 지식을 외부로부터 전달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자력이 생겼구나 이렇게 하면 그때는 혼자 하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최소화. 대신에 그 최소화되는 부분이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을 하는 정도에서 최소화시킨다. 행정법을 공부하게 되면은 내가 복습하는데 4시간이 필요하다 하면은 4시간 정도 복습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인강을 듣고 이렇게 해서 시간의 밀도를 좀 높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십시오. 실강을 참여하지 않고 인강만 수강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6번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윈터스쿨이나 아니면은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들 3개월 선행반들이 있고 윈터스쿨이 있고 그 다음에 3월에 지금 들어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선행반 학생들이나 윈터스쿨 학생들은 예비순환이 행정법이 됐기 때문에 내가 실강을 안 듣고 그 시간을 인강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암기를 하면서 들으세요. 약간 행정법이다. 지금 오늘까지 하면은 신뢰보 원칙은 훨씬 나갔죠. 그 선생님이 신뢰보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의의를 얘기하면은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요건이 무엇인가 이렇게 멀티로 학습을 해요. 그 요건을 암기하면서 의의를 들어도 충분히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건을 얘기하면은 중요한 판례가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본인의 두뇌를 또 다른 각도에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업이 끝이 나면은 행정법 수업이 끝이 나면은 복습이 필요 없을 정도로 수업 시간의 가동률을 높여야 돼요. 이거는 왜 여러분들이 거듭거듭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인강이 갖는 특성은 집중력을 좀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 과학적 근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봤을 때 효과다 이런 부분에 한 70% 정도 효과가 갖거든요. 그걸 실강에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고시공부 특징이 반복입니다. 반복이기 때문에 내가 들은 강의다 이렇게 해서 듣지 않겠다 이렇게 계획을 쓰면 안 되고 다른 각도로 들어야 다른 각도로 계속 강의하면서 들어가지고 수업이 끝나면은 이걸로 올 클리어가 됐다. 복습이 필요 없다. 복습을 하더라도 최소화되게 어느 부분을 내가 암기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수업에 선생님이 더 강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토요일 시험을 위해서 내가 암기를 해야 되겠다. 이 정도만 남겨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한번 들었으니까 내가 듣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에너지 소모를 훨씬 더 적게 하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충분히 아는 부분이니까 내가 좀 릴렉스해서 듣고 지난번에 들을 때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은 텐션을 높여서 듣고 이렇게 해서 리듬을 타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야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실강에서 이탈하겠다 이 부분은 학원 다니는 의미가 반감되고 또
시험에 있어서도 대단히 좋지 않은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7급을 준비하겠다, 7급을 의식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7급 시험을 1차가 7월 달에 했으니까 그것도 원서를 내서 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 절대 도움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5급에 집중하시고, 7급 시험을 그냥 1차를 한번 연습해 보려 이런 의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학원에서 그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7급 원서를 내서 하루 또 하루를 비우고 거기서 혹여라도 결과가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좋은 것은 또 의미도 없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7급을 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내년입니다. 내년. 올해는 아예 관심 기르지 마시고 내년에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것도 2차를 끝난 다음에 관심을 높인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은 이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2번을 보십시오.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몇 가지 계획입니다. 1번을 뒤집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1차 성적은 무시하십시오. 여러분 능력이 일부만 발휘된 시험이니까 무시하시고 2차 공부 강도를 높여야 됩니다. 지금 혹시 피셋이 불안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2차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2차를 열심히 해서 피셋 불안감을 없애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피셋 과목이 갖는 특징이 두뇌 활성화입니다. 시험 직전에 감각을 최대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또 올리면서 동시에 2차 지식의 단절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2차를 많이 해두면은 시험 직전에 2차에 대한 노력을 조금만 들이더라도 2차 지식이 연결이 되는데 지금 만약에 그 부분이 노력이 1차 쪽으로 흘러가 버린다 이렇게 하면 2차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럼 1차 해야 될 때 2차 손을 못 대니까 1차 되더라도 2차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돼 있고 또 1차를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하는 부분이 1차 가능성을 높이는 계획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1차는 무시하시고 학원 계획대로 가야 됩니다. 5월부터 해야 되고 자 2차 강도를 높여 집중을 해야 되고 2번 말씀드렸고 3번도 말씀드렸습니다. 실강은 암기하면서 복습 시간은 최대한 절약하고 4번에 2차 선행학습의 진도를 달성해야 되고 5번도 설명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 2번에 보면은 합격 책임바 우리 종합반입니다. 한시적으로 이원화 운영을 합니다. 1번에 120일 몰입반이 있습니다. 입시일 자격 1번 설명드린 영상을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어느 정도 점수를 득점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요건은 2번입니다. 선행학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1번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2번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안정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갈등 중이다, 고민 중이다 이렇게 하면 들어오지 마시고 새롭게 정보를 얻었다 이렇게 하면은 상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여기 모인 학생들은 2번입니다. 밑에 예비순환 종합반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반입니다. 2번에 보시면은 1순환 전까지 몰입반과 격차를 최소화시키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1차 결과에 따라 이원화해 운영하지만은 이게 3번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3번으로 내려가면은 2차 시험이 끝나면 1순환이 가정이 됩니다. 그때는 몰입반하고 합쳐지는데 이때 격차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학원이 이제 그 부분을 주의해서 여러분도 강도를 높여가지고 훈련을 시킬 테니까 그 강도에 맞게 여러분도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순환 때 만날 때 큰 차이가 없어야 된다. 이 부분을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페이지를 또 넘어가겠습니다. 선행학습 진도입니다. 이 부분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개별화된 부분이에요. 페이지를 넘어가면은 합격 책임반, 선행학습 진도 이런 부분이 있고 5급 공채를 먼저 봅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상결 선행반이나 인터스쿨이나 같은 이제 단계로 봅니다. 그 부분이 있고 양갈래 2번에 보면은 3월에 들어온 학생들이 또 상당히 있죠. 이렇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진입 단계로 나누면은 상결 선행반, 인터스쿨 부분을 먼저 보면은 현재 행정법 예비순환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고 오전 시간 또는 오후를 확보해야 됩니다. 오전에는 아마 복습으로 할애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하면은 오전이나 오후 둘 중에 하나 시간 내서 경작 1순환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경작 1순환을 선행으로 상결 선행반이나 윈터스쿨은 경작을 예비순환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순환 가야 돼요. 1순환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가면은 경작 예비로 들어갑니다.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행정법이 끝나면은 경작으로 가겠죠.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오전에 오후 시간을 걸러서 행정법 1순환으로 행정법을 연결해야 됩니다. 지금 행정법 예비가 끝나면은 선행학습이 행정법 1순환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세 번째로 보십시오. 그 다음 행정학 예비순환 단계로 들어가면은 그때는 경작 2순환으로 넘어가세요. 경작 2순환으로. 그렇게 하시고, 정치학이나 선택 과목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행정법 2순환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순환 단계에서 경작 2순환까지 하게 되면은 정말 해피한 계획을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최소한은 경작 1순환, 행정법 1순환까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은 1순환 들어가서 2순환 선행학습이 불가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2순환 수업을 나중에는 못 따라가게 됩니다. 못 따라가게 되니까 최소한의 목표는 1순환까지는 무조건 하고, 그 다음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하면은 정상적이면 아마 2순환까지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경작 1순환을 선행학습하다 보면은 거시 경작 파트에 들어가면은 책이 바뀝니다. 4월달에 개정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개정판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구판을 구입을 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 출판사이라 보니까 구판이 현재 15,000원이고 개정판이 나오게 되면 2만 원입니다. 추가돼서. 그래서 구판을 사는 학생들은 5,000원을 추가 차익을 내면은 심판으로 바꿔주니까 지금 교재 구입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구입을 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 나중에 심판이 나오면은 학생증을 우리 종합반 수강증을 가지고 우리 서점에 가시면은 5,000원 차익을 지불하면은 개정판으로 여러분한테 교환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이번에 3월 종합반을 보십시오. 3월 종합반은 지금 행정법 같이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작 예비를 선행해야 됩니다. 경작 예비를 행정법 복습하고 경작 예비를 선행해야 다음부터 이제 부드럽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칸을 보십시오. 그럼 경작 예비 수강할 때는 경작 예비가 선행됐으니까 실강 듣는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겁니다. 그래프를 암기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행정법 1순환을 선행을 해야 됩니다. 행정법 예비를 했으니까. 그 다음 행정학 들어가면은 경작 2순환, 정치학 선택 과목 들어가면 행정법 2순환 선행입니다. 그래서 선행학습 진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3월에 들어온 학생이나 윈터스쿨이나 아니면 10월 선행반이나 학생들이 진도가 맞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3월에 들어온 학생들이 이번 달이 힘든 겁니다. 이번 달이 행정법 예비순환 따라가야 되고 또 경작 예비순환을 선행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번 달에 텐션을 좀 높이면은 다음 달부터는 다른 학생들하고 차이 없게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선행학습 진도를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욕심을 내야 됩니다. 욕심을 내서 공부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고, 이번에 국립외교는 보십시오. 국립외교는 경작입니다. 경작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80%입니다. 나머지는 국제법이나 국제정치학이다 이런 부분들은 순환에 따라가도 충분해요. 그 다음 5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치학이나 재정학이나 재경적이면은 선택 과목이나 행정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순환에 맞춰 공부하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이고, 두 과목이 앞서 있지 않으면 내년 시험은 불가능입니다. 두 과목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국립외교 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정치를 듣고 있고, 그 다음 경제학 예비순환을 했으면 1순환을 가고 3개월 선행만의 윈터스쿨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경작 예비 수강할 때는 경작 2순환을 가세요. 그렇게 보시고 국제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취약감을 보충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립외교는 무조건 2순환까지는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2순환까지는. 경작만 하니까. 그 다음 3월 종합반을 보십시오. 3월 종합반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예비 지금 수강하고 있습니다. 경작 예비순환 들어야 됩니다. 이번 달이 또 빡빡합니다. 이번 달에 선행을 하면은 다음 달에 경작 예비순환은 복습의 의미로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 2순환으로 1순환을 연결하고 이어지는 과목들에 맞춰서 2순환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역시 다음 달부터는 경작부터는 다른 미리 들어온 학생들하고 진도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주의해서 잘 보시고, 그 다음 스터디 운영 부분입니다. 5급 공채로 먼저 박스가 있습니다.
스터디도 역시 주요 과목만 합니다. 주요 과목만. 행정법 진행되니까 그 다음 달에 또 경제학이 진행이 되겠죠. 이 2달에 걸쳐서는 행정법 예비순환 스터디를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이나 정치학이나 기타 선택 과목 진행할 때는 경제학을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3개월 반 기간 중에 한 달 반씩 이렇게 나눠서 각 과목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그 부분이 끝나면 1순환 들어가면은 경제학 할 때는 행정법을 합니다. 이미 학습이 됐기 때문에 크로스로 해도 되는 겁니다. 그 페이지를 계속 봅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 할 때는 또 경작을 하고, 1순환 행정학 할 때 행정학하고, 그 다음 정치학 할 때 또 정치학을 진행하니까 또 이렇게 행정학이나 정치학은 전체적인 구조가 좀 들어와야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들어와서 그 구조에서 스터디를 진행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1순환부터 한다 이렇게 보시고, 2순환 들어가면은 11월부터니까 이때는 피셋 스터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 4순환 1차가 끝난 다음에는 2차 전문 과목 스터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정을 잡으시고 그 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입니다. 국립외교원은 경작을 계속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경작을 예비순환 때 하고요. 그 다음 1순환 때 이 부분이 5급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교원 학생들이 피셋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있어서 피셋 스터디를 5급 학생들보다는 한 달 앞서서 한다 이렇게 보시고, 5급 학생들은 11월부터, 외교원 학생들은 10월부터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10월부터 하는 것은 민간경력 채용시험이라고 5급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달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5급과 합류를 해서 11월부터 피셋 스터디를 본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별표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2차 스터디는 주 3회를 합니다. 이 부분은 5급이든 외교원이든 동일합니다. 횟수는. 그리고 피셋 스터디는 매일 합니다. 매일 하고, 스터디는 매주 토요일 날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 3일 동안 다뤘던 문제 중에 한 문제,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해를 했는가, 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학습을 잘 했는가 이 부분을 주별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2번을 보십시오. 구성 시기, 시작 시기입니다. 1번 3월 14일 월요일 오후 4시 스터디 예비 명단을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3월 17일 날 구성을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3월 14일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 이의 제기를 접수합니다. 명단을 보시고 내가 친한 친구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명단이 빠져있다, 또는 이 팀에서 좀 옮기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원에 전달을 하면은 그때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스터디는 8인이 1조인데 지금은 거리두기 때문에 8인이라는 요건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고, 리더 포함해서 5인을 1조로 합니다. 5인을. 리더 포함해서 5인을 1조로 하니까 리더 제외하고 리더 포함하면 6인이 되게 됩니다. 현재 그렇게 하다가 아마 앞으로 뭐 진행에 따라서는 이제 거리두기 제한이다, 뭐 인원 제한이다, 이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8인 내지 10인을 한계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초기 단계에서 인원이 적게 구성이 되면은 혹시라도 한두 명이 이탈하게 되면 스터디가 이렇게 짜임새가 약화돼요. 그래서 한 8인에 10인 정도 하면은 한두 명이 이탈하더라도 한 8인 정도 유지가 되면은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현재는 6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3번을 봅니다. 스터디 예비 모임이 있습니다. 3월 19일입니다. 시간, 장소 이 부분은 추후 공지를 하고, 진행 내용은 스터디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조장, 그 다음 총무로 확정하고, 스터디 리더를 배정하고 리더하고 인사를 갖게 됩니다. 그걸 버리고, 그 다음 스터디 진행 방식, 소개, 자료 제공해서 스터디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5급 행정법 스터디를 말씀을 드립니다. 테미스 학습관입니다. 길 건너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상세히 더 장소를 또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전해드릴 겁니다. 진행 기간은 3월 21일부터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이 공부를 한 다음에 글을 쓰는 연습을 본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고, 4월 9일까지 3주간 총 18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2번에 보시면은 실전 모의고사 훈련, 매주 토요일 모의고사 테스트를 합니다. 제가 진행을 합니다. 제가 출제하고 제가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리더가 채점을 하고, 제가 채점을 이제 수백 매를 못하니까 제가 조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채점을 하고, 그 다음 리더들이 또 이렇게 여러 번 맡은 조를 채점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왜 내가 한다니까 불안합니까? 괜찮아요. 그 정도는 가르칠 수가 있어요. 3번을 봅니다. 상세 진행 안내입니다. 모의고사 문제 정답 작성 제출 90분간 진행합니다.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정답 작성은 학원이 조별로 자리를 정해드릴 겁니다. 거기서 하시고, 답안은 제공되는 실제 시험지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고, 그 다음 4시 30분에 시험이 종료되면 조원 상호간에 문제 정답 서술에 대한 토론을 합니다. 30분간. 스터디 정답지는 그때 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내줘요. 여러분이 백지 상태에서 충분히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해 보십시오. 의견을 교환하면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좋은 생각 또는 부족한 생각, 충분한 생각들이 이제 혼재돼서 여러 가지로 이제 모아질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다음날 갈증 있는 상태로 정답지를 보고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지식이 훨씬 더 확고해질 겁니다. 그 다음 봅니다. 답안지는 나중에 설명을 또 OT 할 때 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줄 내려가면 해설지는 2개월 강평일에 배부를 합니다. 토요일 실전 모의고사는 4시부터 5시, 배운 문제 25점, 새롭게 출제하는 문제 25점, 총 50점. 기타 상세 내용은 OT에서 설명할 테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OT에서 설명할 테니까 그때 오면 상세히 설명합니다. 질문에 답하기 싫다면 이런 부분이 아니고 동일한 질문에 대해 계속 동일한 반복적인 답을 해야 되고 여러분 공부에도 방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봅니다. 상세 일정 안내를 보십시오. 3월 21일 OT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월 22일 모의고사 문제 정답 작성 제출합니다. 이제 일대 시험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을 본다. 그 다음 23일 날 해설하고 강평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시험 보고 목요일 날 시험 보고 토요일 날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 주에도 월요일은 토요일 실전 모의고사 해설해주고 그 다음 동일한 패턴으로 3주간 진행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면서 알긴 알겠는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막연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여러분 위치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공부 강도다, 방향이다 이런 부분들이 설정이 올바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을 보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그냥 보게 하진 않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평일 실시 모의고사 50% 반영하고 토요일 모의고사 50%를 반영합니다. 지급 대상은 성적 상위 30%, 1등하면 개인별로 20만 원 등등. 그 다음 스터디 팀별로도 시상을 합니다. 조가 1등조 30만 원, 2등조 20만 원, 3등조 10만 원 이렇게 합니다. 기준은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5급 경작 스터디입니다. 경작 스터디. 행정법이 끝나면은 경작으로 이어집니다. 주 3회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토요일은 모의고사로 보고 스터디 자료는 학원이 제공하는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진행하게 되고 진행 방법은 한 문제 1인이 발천을 정하고 순번제로 요약 발표 진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번에 보면은 리더가 잘 지도를 해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만큼 해야 된다, 부족하다, 넘친다, 충분하다 이런 부분 지도를 해줄 테니까 리더에게 맡기시고 스터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진행해야 됩니다. 너무 오래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스터디 진도는 동일하게 학원이 제시할 겁니다. 그 배운 범주에서 동일하게 한 문제, 새로운 문제 한 문제 이렇게 50점 시험을 또 토요일 날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외경 경작 스터디를 보십시오. 역시 동일합니다. 주 3회이고 다만 외경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스터디 자료가 김진웅 선생님 스텝으로 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한다 이렇게 보시고 역시 나머지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스터디 불참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은 스터디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학원의 약간의 기준은 제시할 겁니다. 그 다음 성적 우수자 장학금 요건은 동일합니다.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획득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피셋 헌법 일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때쯤 하는구나. 학원에 100% 맡기고 이 시즌에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 기준을 세우면 충분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합격하기 위한 공부량 생활수칙 부분을 봅니다. 1번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강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매일 하는 게 힘든 거예요. 매일 하는 게. 매일 하는 게 힘드니까 이 규칙을 잘 지키시되 지금 정도면 의욕이 넘친다 또는 공부할 분량이 좀 많다 이렇게 하면은 아침 8시부터 또는 저녁 11시까지 또는 12시까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됩니다. 대신에 수면을 줄이면 안 됩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공부를 하겠다. 이건 하책 중에 하책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낮에 왔을 때 잠깐 내가 깜빡 졸린다 이 느낌하고 수면이 부족하다 이 느낌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수면을 부족하게 되면 일단 머리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줄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충분히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야, 기분 괜찮다 이 느낌이어야 돼요.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고 의도적으로 깬다. 그리고 아침에 그 알람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괴롭다. 이 정도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 7시간은 자야 되고 최대 10시간까지 자더라도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10시간까지 잘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흔치는 않습니다. 한 7시간에 8시간 정도 자면 충분해요. 그렇게 항상 이렇게 아침에 나올 때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나와야 되지. 공부 과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4시간 자고 5시간 자고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질이 다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학원에 와서 심하게 졸린다 이렇게 하면 잠이 부족한 거니까 그때는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충분히 자서 두뇌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가동률을 높여야 되지 양적으로 공부 양을 확보하겠다 이건 좋지 않습니다. 주의해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어렵지 않고 4번 식당은 한 곳으로 결정을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식당에 대한 안내 오늘 자료 제일 뒤편에 한번 보십시오. 식당들이 우리 S원관 주변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우리 본관 이렇게 기준 세우면 됩니다. 학습관이 있고 거기에 위쪽에 보면은 3899페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우리 학원 주변이에요. 그게 위쪽이 학원입니다. 위쪽이 학원이고 아래쪽이 길 건너입니다. 그 학원의 가장 각한 부분이 3899페이고 그 다음에 길 건너가면은 신풍고시 식당이 있습니다. 가운데 보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제일 왼쪽에 가면 매일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고시 식당이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가서 먹기에는 적당한 메뉴들이 있는 그런 식당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른쪽에 박스가 처리되어 있죠. 가격이 이렇구나 이렇게 보시고 적당하게 골라서 다시 원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식당도 되도록이면 한 곳으로 픽스를 하십시오. 픽스를 하시고 나는 일주일 정도 먹으면 물린다 이렇게 하면 일주일 단위로 픽스를 하고 나는 한 달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한 달 단위로 픽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식당 메뉴 결정하는데 또 에너지가 또 소모가 된다 이런 부분은 좀 막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가서 뭐 음식을 즐기겠다 이것도 뭐 중요하지만은 그냥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먹는다 이런 개념으로 약간은 감각을 좀 낮추고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을 하는 학생은 없을 것이고 6번도 뭐 불가능할 것이고 7번을 매번 강조합니다. 매번 강조하는데 잘 안 될 거예요. 남을 위한 여유 공간을 좀 둬야 됩니다. 학원에 왔더니 옆에 친구가 자꾸 부스럭거린다 이렇게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30% 정도는 네 공간이니까 네 마음대로 발을 떨든지 기침 소리를 내든지 뭐 이렇게 알아서 해라. 볼펜 소리를 딱딱거리든지 나 신경 안 쓰겠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학원에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독서실 생활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학습관에 피세 캠프로 들어오고 또 스파르타 학습관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독립 공간이 확보되면은 되게 감각이 예민해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본인한테만 집중해야 됩니다. 외부 환경에 대해서 반응을 민감하게 하는 학생들이 합격하는 예는 흔치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흔치 않아요. 흔치 않고 본인한테 집중하는 학생들이 합격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걸 외부 투쟁에 써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 학습에 지장이 오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인격 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 학원 행정에 대한 불편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 행동에 대한 불편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는 본인이 해결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본인이. 오늘 내가 힘든 거 보니까 짜증나는데 오늘은 내가 힘들구나. 오늘 내가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다. 이 본인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본인을 힐링해 주세요. 아니면은 오늘 내가 지금 되게 피곤한 것보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잠을 더 자야지. 일찍 더 자야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외부에 대해서 계속 뭐 이렇게
컴플레인을 시작하게 되면은 본인한테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니까 오히려 공부에만 집중한다. 이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학원에 건의하면은 우리가 해결은 해드립니다. 해결이 불가한 일은 불가하다고 해결을 해드리고 해결이 가능한 부분에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주변 동료들하고 충돌하지 마시고 학원을 통해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감수할 부분은 여러 사람이 쓰는 공간이니까 감수하고 들어간다. 이 부분이 제일 낫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 불편사항을 보십시오. 익명 게시판에 건의하거나 원장의 한마디 게시판에 건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도 익명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여러분 수준에 맞는 글을 좀 써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야 될 경로들이 있습니다. 경로들이. 그 수준에 맞는 글을 쓰시고 약간 간단한 인사, 그 다음 내용 뭐 이렇게 좀 형식을 갖추면은 훨씬 더 이제 답을 하는데도 수월하고 그 다음에 또 학생끼리 이렇게 충돌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지금 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삭제를 한 다음에 우리가 내부 검토를 거칩니다. 여러분 글이 가끔 삭제되더라도 이거 완전히 뭐 개무시당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외부에 보면은 괜히 우리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검토한 결과는 무조건 피드백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학원 데스크 활용하거나 저한테 연락하시거나 해서 이제 학원에 들어오셨으니까 저하고 상담을 원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홈페이지 보면 상담 게시판에 있죠. 여러분들 들어올 때 거기에 이제 게시글을 남겼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불편하니까 저한테 바로 문자를 보내세요. 문자를 보내면 제가 시간을 정해주면은 그때 바로 내려오면은 훨씬 더 이제 상관의 편리함이 있습니다. 대신에 저한테 상담하는 내용은 학원의 행정에 대해서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뭐 동영상 어떻게 뭐 신청하나 이건 제가 모르니까 공부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뭐 복습 동영상 제공, 지문 등록 이것들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 다 진행이 됐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전달드릴 내용은 다 전달드렸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마칠까요? 질문이 있나요? 질문하기 곤란하면은 우리 게시판에 남겨두거나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진행되는 행정법 스터디는 아직은 질문하지 말아요. 그거는 OT 할 때 또 충분히 설명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되겠구나 계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전달받을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